김진표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부스터샷 맞으셨다고요? 예, 뭐 주사 부위만 복원할까? 예. 그리고 다른 건 뭐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잠시 멈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특별 메시지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일찍 해야 된다고 당내에서 주장을 해왔는데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긴급 성명을 내가지고 정확하게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선지원이라든지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좀 더 넓혀서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사전 대책을 다 만들어 갖고 즉각 시행하자 했는데 오늘 아침에 김부겸 총리가 거의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해줘서 아마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원래 선대위원장 맡으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선대위에 170명의 의원이 다 포진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선대위의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후보 중심으로 슬림화해가지고 경제로 얘기하면 기술혁신형 벤처처럼 공용화된 재벌식으로 관료화되지 말고 기민하게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선거 있을 때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오해 이런 거를 불씨시킬 수 있도록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원 관료 생활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세무수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명예 강원도민이어서 강원도의 그 의원 단장을 맡아서 강원도 지역을 순방하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두 가지 문제를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클릭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심지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전두환 발언의 경우는 그 맥락을 보면 제가 그 발언 내용을 다 확인해 봤더니 역대 대통령의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서 평가해야 된다. 3조 호황이 온 것을 잘 이용해서 경제를 안정시켰던 것은 공인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고 한 이 5.18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은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 그 점에서 분명히 전두환은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서 그 후반부는 다 들어본 얘기니까 안 들어본 앞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발언을 보니까 전문이 다 공개가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요. 사실 호남 지역 분위기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전에 민주당 후보들한테 보냈던 절대적인 지지를 과연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의문이거든요. 선거전이 좀 더 후보들 간에 윤석열과 이재명 간에 TV 토론이 붙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리더십인지 이런 게 검증이 되면 호남 분들도 더 결속되고 그러면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진표 의원님 같은 분께서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처럼 민주당 선대위 총괄을 이렇게 탁 맡으셔가지고 아우르면 가장 적임자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뭐 저보다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후보 중심이 슬림 선대위를 하면서 다른 이제 현역 의원들은 다 주특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1번지에서 만난 사람 김진표 민주당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조금 선회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생각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주로 부동산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이니까 우리 현실에서 좀 다른 소득에 비해서 높게 매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은 정부의 모든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뛰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됐냐? 공급을 너무 늦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19년 후반부부터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공급 대책은 말로 하는 약속이지 시장의 유효 공급으로 나오려면은 앞으로도 한 3, 4년 있어야 나오거든요. 5천만의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서는 진학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반드시 실수요가 있거든요. 그 실수요를 메꿔주려면 유효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주택자를 지난 6월 1일부터 2주택자는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를 중과한다 그러니까 증여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전부 매몰잠김으로 공급이 확 줄어들어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경제 여건으로 보면 금리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런 점을 답답하게 여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제도는 좋은데 이거를 좀 1년간 매물을 내놓도록. 왜냐하면 어차피 금년 12월에 보유세가 중과되니까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매물들을 내놓을 유인이 생기니 6개월간은 중과를 안 하고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는 중과를 절반만 하고 9개월에서 12월 사이에는 75%를 중과하고 12월이 지나면 그래도 안 내놓으면 그 사람은 이제 중과한다. 이렇게 하면 매물이 나와서 가격도 안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중과의 실효도 거둘 수 있지 않냐라는 저는 그런 점에서 실사구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 문제는 하도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니까 문재인 정부나 우리 당에서 투기로 이익 보는 사람은 세금으로 아주 철퇴를 내리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 가격을 계속 빠르게 높여와서 무려 90% 이상 95%까지 올리는 계획하에 추진해 왔거든요. 전 세계 전문가들은 80%를 넘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같은 건물이라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80%면 사실상 100%인데 너무 지금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이거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반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 부분은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당 내에서는 의원님이 최고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코치를 해 주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해서 딱 나와야 모양이 좋지.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당청 간에 그리고 후보하고 대통령 간에 갈등이 있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율이 왜 높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거기에는 우리 당도 책임이 있거든요. 따라서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일은 우리 당도 못하고 청와대도 못합니다. 이건 이재명 후보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이재명은 다르구나. 이재명은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시각으로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요 제가 의원님 오시면 꼭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일시백천만 얘기 있으시잖아요. 이 광주 전남 전북에 어르신들 많잖아요. 이분들한테도 의원님 나오시면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건강 장수 비결이잖아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 WHO가 이제 5가지의 노인 건강 그 실천 요강을 발표를 했는데 100글자를 쓰고 써보자. 1000글자는 읽고. 그래 1000글자 읽는 거는 뭐 동화책을 읽어도 좋지만 성경을 읽어도 좋고 그렇게 하면 된다. 불경을 읽어도 좋고. 불경을 읽어도 좋고. 그런데 이제 만은 만보를 걷는 거고. 만보 걷고. 그럼 100,000,000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1,10이네요. 네, 일은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쾌변을 보는 것인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10은 같이 모인 사람들 간에 같이 해보도록. 그러니까 박장대소를 손바닥을 막 치면서 박장대소를 해야 10번은 웃어라. 그런데 그걸 하루에 10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르신들에게 재미있게 하느라고 집에서 혼자 박장대소를 10번 하면 금방 며느리가 정신병원에 연락해서 앰뷸런스 오니까 그거는 절대 거기서는 하지 마시고 경로당에 나와서 밥 먹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루에 10번씩만 웃으면 이게 이제 WHO가 그 얘기를 권한 것은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다 이거죠. 또 크게 웃으면 노인들은 이제 내장 운동이 안 돼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식욕도 떨어지고 하는데 내장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00과 1000은 치매 방지 운동이고 만보는 하루에 한 번 쾌변을 보는 거가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웃는 것은 모든 건강, 정신의 건강에 좋고. 그럼 제가 이제 인사를 하면 누구요? 그러면 제가 일시백천만입니다. 그럼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일시백천만 하루 한 번씩 쾌변을 보고 10번은 박장대소를 하시고 100글자는 쓰고 1000글자 이상은 읽고 하루에 10,000보씩 걸어라. 아이고 오늘 귀한 건강 비결 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대위에서 주로 또 어떤 쪽에 더 일을 많이 하실 생각이신가요?
전반적인 경제 정책은 제가 늘 예. 국가경제자문회의 당의 의장이어서 전체적인 경제 정책을 만드는 일은 제가 이제 총괄해서 좀 자문을 해주고 도와주고 있고요. 예. 기독교, 천주교, 또 불교 세 종교계에서 우리 당이나 후보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 가끔 예. 이제 당의 국회의원이 많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종교계를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해명도 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저 전라도 저 해안가나 예. 경상도 해안가 예. 또 경기도 저 북부 오지 이런 쪽은 강원도 예. 사실은 선거 때 아니면 정치인들 얼굴 못 그러시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주말에는 오지로 내려가서 국회의원들과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1번 제사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